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집중토론의 주정민 교수입니다. 2017년 10월 미국에 시작된 미투 운동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도 스쿨 미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인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토론엔 스쿨 미투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토론에서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재남 광주교육청 정책기획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학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나림 1318 광주희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90분 동안 스쿨 미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원래 이 미투 운동이 잘 아시다시피 직장 등 일터에서 주로 이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학교에서도 스쿨 미투라는 이름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쿨 미투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김나림 대표님, 예, 말씀해 주시죠. 네,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학교에서 묻혀 있었던 여러 성 관련 문제들을 학생분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고 SNS에 올리는 등 여러 방법으로 통해 제보를 하면서 소위 스쿨 미투가 확산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재남 과장님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우리 모 여고의 스쿨 미투 사건은 지난달 18일 날 우리 학생들이 최초로 우리 교원들에게 부당한 대우에 대한 신고를 했고 또 이어서 학부모님들의 좀 제보도 있었고 이것을 교감 선생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학교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제 내부에서 협의를 해서 이 사안이 간단치가 않다. 그래서 우리 전체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그 학교장 책임하에 전수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면서 이제 이 사실이 공개가 되고 이제 사건화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과장님께서 방금 이제 우리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스쿨 미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학실 의원님 좀 보충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이 사건은 우리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께 교장 선생님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들은 학교를 조금 못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모님께 얘기를 했고 그 학부모님이 저희 의회에 제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 동의를 받고 우리 이경우 의원님께서 그 녹취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급히 주말에 우리 회의 소집해서 함께 듣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일어났구나 하는 걸 인지하고 교육청 관계자들과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제 학생들의 제보로 이 사건이 부각이 됐는데 보통 스쿨 미투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제 이게 부각되는지부터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주로 이제 학생들이 다른 교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상담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이제 드러나는데 교사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김나림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신고를 받으면 교사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이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료 교사들에 대한 신고였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는 것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한 해결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책임감을 갖고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김학실 의원님 그 교사들 입장에서 이런 절차들을 밟게 되는 게 참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일단은 뭐 그 동료 의식 때문에 부담도 클 것 같고 또 그 내부 고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직은 우리 사회가 그런 쪽에 성숙되지 않아서 부담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이들이 끊임없이 제기를 했고 그리고 그 학교에는 여학교고 여자 선생님들이 상당히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들이 그냥 침묵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참 이건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나림 대표께서 보실 때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먼저 들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사립학교다 보니까 교사들에 대한 동료 교사들에 대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을 것 같습니다. 예, 스쿨미투 사건이 이제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학교에 있는 교사 또 친구들에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분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외부에 신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도 있을까요? 이재남 과장님? 네. 일단 스쿨미투는 명백하게 비위이자 좀 법률 위반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112라든지 특히 또 우리 청소년 상담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117 이런 거라든지 또 1366 우리 교육청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 시스템도 있고요. 또 교육부나 또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런 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찾아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대표적으로 117 같은 상담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이얼이 아닌가 이런 걸 좀 안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실제 그러면 현장에서는 그런 외부에 신고하는 시스템들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김나림 대표님 어떻습니까? 되게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알아보니까 대부분 학생들은 요즘 SNS를 통해서 많이 페이지를 통해 알리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사전에 알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당국에서는 엄격한 그런 규제나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에서는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그러니까 한 번에 결국은 곧바로 징계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우리 김학수 의원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라도 교단에서 영구 퇴출시키겠다. 설령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해임 또는 파면 등 이 배제 징계를 받아서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게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재남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아는 것보다 이 성비 관련 징계가 굉장히 엄하고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5년도에 교육부에서 공무원 징계 양정에 대한 규칙을 개정을 해서 지금 전국에 시달을 했는데요. 그 핵심이 그동안 성비 관련 문제가 되면 이 경징계 보통 감봉 이런 데서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2015년 이후에는 해임부터 시작을 합니다. 해임, 파면, 기본적으로 배제 징계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성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사실관계가 분명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 가해자하고 피해자, 다시 말해서 학생과 교사가 되겠죠. 예, 이 교사와 학생 간의 이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나림 대표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학교 당국에서 바로 분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당연히 분리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이 늦어지거나 해당 교사가 학교에 계속 나온다면 학생들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남 과장님 실제로 그렇게 분리를 하죠? 예,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피해 당사자인 우리 학생들이나 당사자하고 계속 만나고 또 접촉을 하고 이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성비 관련 매뉴얼에 우선적으로 서로 만나지 않도록 또는 분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제 직위 해제를 바로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직위 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직위 해제는 징계는 아닌데 그 직위를 해제함으로써
그 공무를 수행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뭔가 확인이 되지 않은데도 왜 이렇게 분리조치를 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 취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를 상대하는 이 성비에 대해서만큼은 우선적으로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직외제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김학식 의원님 최근에 예. 우리 광주의 모 여고에서도 스쿨미투가 발생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런 원칙들이 잘 지켜졌었습니까? 예, 일단은 저희가 8월 27일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학교장을 그 출석 요구해서 경과 보고를 들었거든요. 근데 일단 분리조치는 잘 돼 있습니다. 7월 30일부터 분리조치를 하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조금 전에 뭐 이전함 우리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위 해제를 했습니다. 이건 당연하고 우리 학생들이 가장 불안한 것은 자기들을 지금까지 가해했던 선생님들 얼굴을 다시 마주치는 거거든요. 일단은 지금은 분리조치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혹시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전화로 회유하거나 이것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현재까지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학생과 교사를 분리 조치를 하면은 교사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사들의 수업의 공백 이런 것들이 생길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게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교사들이 특히 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16명이 대거 그 학교에 공백이 생겨서 저희들이 일단 한 4억 정도 예산을 긴급 투입을 해서 16명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이제 특단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고3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 2학년 저학년에 있는 교사들을 경험 있는 교사들을 3학년 우선 배치하고 그 학교에서 파견 나와 있던 교사들을 저는 복귀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제 모든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우선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교사를 보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공백들이 이제 학교 현장, 특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보는지 궁금해집니다. 김다림 대표님, 어떠세요? 되게 학생들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네. 담임 선생님도 바뀌는 상황에서 그러겠죠. 네, 되게 학생들이 혼란스럽고 되게 불안정한 상황일 거라고 아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정상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빨리 좀 회복이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안타깝게도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공공기관, 특히 이제 초중고에서도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죠. 네. 그 매뉴얼도 강화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5시간씩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식 교육과정에 집어넣어서 15시간들 학생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속에는 반드시 3시간 정도는 성폭력을 당했을 때 또는 그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또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1년에 그 여성가족부 매뉴얼에 의해서 1년에 4시간씩 의무적으로 그 예방 교육을 받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빠짐없이 항상 감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러면서 교육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예방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김학식 의원님,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완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형식적인 교육이었지 않나 지금까지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예방 교육은 반드시 형식적이지 않고 전문가를 투입해서 교육하고 혹은 경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런 교육들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김다림 대표님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실제 몇 명의 학생들에게 어떤 예방 교육을 받았는지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되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되게 형식적인 교육일 뿐이었다는 답변이 다수였고 실제 학생들이 그 수업을 집중을 하지 않거나
영상을 보는 방식으로만 교육을 한다고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네,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 있는지,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학생들에게만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교직원은 1년에 4시간 정도 이수를 받는다고 들었는데 저는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시간의 이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그 교육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다소 좀 형식적이다라는 비판이 좀 일리가 있다, 타당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현재 그 교육 방식을 핵심은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 특히 우리 이 교원들 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공감 능력을 키우고 어떨 때 우리 학생들이 불편해하고 수치심을 느끼는지 또 교사들은 그것을 어떻게 공감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게 핵심적인 교육 내용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동영상이라든지 또 강사가 와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방식이어서 이 문제를 학생들과 공감하는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등 방법의 혁신도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우리들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관성과 매너리즘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지난달부터는 우리 직접 경찰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경찰에서 직접 이런 것은 문제가 되고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을 직접 강사를 이쪽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 내용이 좀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학생들의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되게 강사분들이 와서 네. 그냥 설명만 하고 가시거나 아니면은 그 관련 교육을 영상으로만 대처를 하고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돼서 학생들이 되게 집중이 안 되고 형식적인 내용으로만 들려서 되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 일반적인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 이제 교육과정 영역은 보건 이제 영역으로 해서 이제 성 관련 주제로 해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은 일반적인 성교육적 관점이 좀 강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대신 이제 성에 대한 이해라든지 성 인식에 대한 문제라든지 젠더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현재 시대에 맞는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교육과정도 뭔가 좀 혁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그 조금 전에 김나림 대표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이 학생과 교사 간의 성인지, 성의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의 성의식이 학생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교사들의 성인지 교육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례 중심, 또 피해자 중심으로 강화하고 조금 전에 뭐 경찰 쪽에 도움을 받든지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교사들이 이 정도야 뭐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우리 교사들의 성인지 교육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스쿨미투 사건이 발생하면은 이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이재남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그 스쿨미투 사건은 뭐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가장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학교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신고가 되고 접수가 이제 다양한 경로로 됩니다. 학교로도 되고 교육청으로 되고 경찰로도 되고 또 상담 전화라든지 또 우리 해바라기 센터라든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접수가 되는데요. 저는 일단 접수가 되면 교육청에 일단 접수가 되면 사안에 따라서 단일 사안이라든지 또 가피해자가 적시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또 해바라기 센터에 신고를 한다든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일어난 사건처럼 굉장히 규모가 크고 집단적이고 이런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서 그 교직원이 특히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 학교에서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특별조사단을 꾸려서 학교에 들어가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 협조를 받아서 경찰과 함께 합동조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경찰과 정부를 공유하게 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엄중하게 추후 감사 이루어지게 되고, 또 직위해지를 통해서 가해자를 분리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경찰 조사나 검찰의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징계까지 가는 이런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는 자기 이름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은 자유스럽게 답변을 했고, 자기가 뭐 봤다, 나도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썼는데, 막상 이제 경찰 쪽에서 조사를 들어가니까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이름을 밝히고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경찰 쪽에서도 여경을 투입해서 좀 부드러운, 그리고 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내 이름이 밝혀지면 그리고 또 추가로 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혹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런 방법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비위 등으로 신고를 당한 가해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은 보통 보면 사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교사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러겠죠. 네. 그 인식의 큰 차이가 나름대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교육적이었다, 또는 또 그동안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고 나름대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얘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쨌든 문화 충격 같은 것을 받고 일단 좀 생리적으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충격들이 이 스쿨무트라는 이름으로 좀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제 이 충격이 우리 선생님들도 곤혹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아이들의 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은 이제 많은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앞서 우리 김학실 의원님이 정말 잘 지적해 주셨는데,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의 성에 대한 의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좀 잘 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김학실 의원님 덧붙여 주시죠. 일단 가해 선생님들하고 피해 학생들 간의 인식 차이도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무슨 성희롱이냐. 근데 직접 학생들은 이게 성희롱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뭐 왜 학생들 말만 듣냐, 우리도 할 말 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혹시 자신도 모르게 한 행동이 성희롱이었다면 그게 법으로 밝혀지기 전에 제 생각에는 그 선생님들이 우리 피해 학생들에게 나는 그런 의도로 안 했는데 학생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정말 미안하다라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과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아직 이재명 기획관님 아직 사과를 안 했죠? 그 선생님들이? 예, 일단은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부모님과 우리 학생들 전체 모아놓고 학교를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정중하게 사과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나름대로 약속도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뭐 나름대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사과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분리 조치라든지 또는 이런 그 프로세스가 바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차분하게 서로 사과하고 이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이런 많은 일이 벌어지지만 다수의 학교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한테 사과도 하고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과도 하고 오해도 풀고 이러면서 서로 이제 이해가 되고 사과를 받아들이고 서로 공감도 하면서 많은 일은 그렇게 이제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들께서 먼저 적극적으로 사과도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이해도 하고 이러면서 해결이 되고 있는데 최근의 양상은 그런 정도를 뛰어넘는 뭐 집단적이거나 또 다수가 그런 일이 벌어지거나 또 정도가 너무 심해서 사과 수준으로 해결 안 되는 사건들이 일정 정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많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실수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사과도 하고 화해도 하고 또 용서도 구하고 또 우리 학생들도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면은 오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또 공감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최근에는 그 방법이나 뭐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양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이 뭐 발생 안 하는 게 좋은데 이제 일단 학생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좋은지 우리 김학실 의원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반드시 저는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그 교육청 홈페이지 제가 들어가 봤는데 잘 돼 있습니다. 충분히 SNS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고 아니면 성폭력 상담 기관에 반드시 신고를 해서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것조차 힘들면 부모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부모님들께 반드시 얘기하고 부모님들도 이것을 절대 감추지 말고 관할 교육청이나 상담 기관이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재남 과장님 어떤 절차들이 실제로 이제 준비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학교에서는 그 사실 이런 문제는 신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가까운 데서 신고 방법을 찾기도 어려운 이제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자꾸 사회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2나 117, 1366 같은 신고 다이얼부터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홈페이지나 또는 SNS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고 체제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문화적 분위기가 좀 안 된다는 것이 그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우리 학생들의 성교육 속에 이런 민주시민의식으로서의 뭔가를 신고하고 고발하는 것이 이 문화를 개선하고 학교 문화를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떳떳하게 얘기해도 된다. 이런 이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뭐 현실적으로 그 현재 학교 문화가 거의 만만치 않다는 것은 저희를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도 뭘 은폐한다거나 또는 그것을 뭐 에둘러서 처리한다든지 뭐 온건하게 온종적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도 매우 엄정하게 처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김나름 대표님, 우리 학생들이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신고도 하고 조치도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되게 성 사건이라는 게 되게 알리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학생들 되게 감추고 싶고 아무래도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감추고 싶고 이러한 것 때문에 많이 신고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한테도 알리고 다른 신고 방법도 되게 좋지만 되게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또래 집단에게 알려가지고 공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집단의 힘을 믿고 같이 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혼자 신고하는 것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신고를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은 이게 정말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까 아니면
피해가 올까 이걸 네, 그런 걱정하잖아요. 생각하죠. 그래서 네.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과장님 충분히 학생들이 보호받죠? 예, 그런 제도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거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신고 행위 자체도 힘들지만 신고를 했을 경우 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나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리적 그 불안감, 네. 트라우마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담교사를 그 투입을 해서 아이들의 행위로 인한 그 신고 행위로 인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정당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양식을 가진 행위다라는 것들에 대한 안정감을 주고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사를 투입을 하고 또 집단 상담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런 것이 저희들은 이제 이 시대의 흐름이고 또 법률과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안에서는 아무래도 불편하고 여전히 현재 수준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현실인 것 같고요. 이제 저희들이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매뉴얼들을 착실하게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정착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사실은 이제 그 사건을 잘 마무리하고 또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특별히 이 폭로한 학생 적절한 조치가 정말 필요합니다. 상담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김나연 대표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학교를 예를 들면 실제 상담교사가 투입이 되었다고 들었고요. 신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안정할 수 있게 상담교사가 투입이 돼서 상담 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학식 의원님 어떤 지금 절차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보고를 받기는 8월 8일부터 3학년 학생들은 12명의 전문 상담사를 통해서 그 집단 상담 실시했고요. 또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개인 상담 그리고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늦었지만 그건 정말 잘한 조치고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지금 상처를 입었잖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 치유 프로그램은 가동해서 아이들의 마음부터 좀 다독여주고 치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보완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해 교사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필요한데 어떤 조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재남 과장님. 일단 가해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굉장히 억울해 하시고 네. 왜냐하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선적으로 출발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어떤 의견을 들어준다든지 항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일단 없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의 성처리에 대한 매뉴얼이나 과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의심만 받아도 문제가 될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지금 그 매뉴얼이 구성되어 있고 그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근데 가까운 인근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선생님들의 고충을 토로하는 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 같이 이게 따라오는 문제입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리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자신을 항변하고 또 나름대로 받은 충격 이런 것도 그 상담도 해드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싶어서 현재 학교별로 성고충 상담센터가 학교별로 지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고충 상담센터를 통해서 교사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억울함과 또 나름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이런 시스템은 있습니다만 일단 선생님들은 그 자체로 굉장한 충격이고 자존심의 상처를 또 많이 입고 그렇기 때문에 그 쉽게 접근해서 차분하게 이렇게 상담을 한다든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또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다수의 교사들의 교권이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뭐 도매금으로 그냥 매도되지 않도록 하는 또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가해 교사에 대해서 어떤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는지 김나연 대표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당연히 사과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되게 16명, 그때 모 학교에서 16명의 가해자가 나왔는데 학교 되게 악질적인 교사들도 있지만 되게 자신들이 모르고 행한 행동들 때문에 이제 신고가 받은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되게 그로 인해서 16명의 가해자들이 분리조치되고 직위 해제되고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되게 당황스러워하고 많은 교사들이 해임이 됐기 때문에 학교 안정화를 좀 더 빨리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제시를 할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빨리 정상화돼서 제대로 좀 교육을 받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피해 학생들이 특히 이제 바라는 점들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 김학실 의원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모 여고 성비위 사건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라는 요구를 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게 뭐 1년 동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해교사로 지목된 선생님들도 수가 많고 네. 또 피해 학생들도 180여 명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간의 그 피해를 당한 학생들뿐만 아니고 그 피해를 주변에서 보고 들었던 학생들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을 거예요. 내 친구가, 내 가장 친한 옆자리 친구가 이런 걸 봤을 때도.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 지금 그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네, 재발을 좀 방지해달라 예.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교육청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기본적인 입장이 우리 선생님들이나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라는 요구보다도 더 깊은 곳에는 이런 일이 없는 행복하고 따뜻한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더 근원적인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것을 읽고 이제 제도적인 것들을 좀 보완을 해서 이제 우리 후배들이나 앞으로 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상처받지 않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게 근원적인 요구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어떤 가피해자의 처벌이나 사건 처리보다도 사실은 더 깊게 생각하고 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이번에 9월 1일자로 성인식 개선 전담 팀을 출범을 시킵니다. 네.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교육청에서 이제 그동안 흩어져 있던 기능과 조직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전담 팀을 만들고 예방부터 해서 사전 교육, 연수, 일련의 과정을 그리고 학교에 보내는 신호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좀 일관되게 보내고 일관된 처리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전담팀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단기간에 뭔 대책을 세우는 것은 이게 좀 또 그 눈가리가 아웅하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전담 조직을 일단 꾸렸으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 실태부터 해서 차분하게 대책을 세워서 정말 이런 문제가 없는 행복하고 따뜻한 학교를 좀 적어도 우리 광주교육청 내부에서는 좀 2, 3년 안에 중요한 좀 전기를 만들어내자 이런 각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스쿨미투의 이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수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피해가 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배려가 필요한지 우리 김학실 의원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전에 모 학교에서 생활기록부를 조작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 학교가 사건이 일어난 해에 서울의 주요 대학의 입시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번 사건도 혹시 광주 지역의 우리 학생들, 고3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사건으로. 근데 그리고 소문도 잘못 날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히 고3 학생들,
고3 학생들은 배려가 필요하다. 조사도 수능 이후로 좀 미뤄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고, 아무리 빨리빨리 그 수사해주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장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은 지금 고3 수험생들의 피해를 줄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고3 수험생들 최대한 배려하면서 수능 이후로 좀 조사를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적절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김나림 대표님, 우리 수능 준비생들 어떻게 우리가 좀 보호해주고 또 배려를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험생들에게 직접 다가가 끊임없이 요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쭉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학교 측에서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거나 또 무마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 학생들이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바람직한지 우리 김학실 의원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학교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면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갔지만, 그러기는 우리 학생들이 너무 여리고 또 판단력도 안 쓰고 그럴 거예요, 학교는. 그러면 제3의 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우리 기획관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경찰서나 교육청, 그리고 상담 신고센터에 우리 학생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제3기관을 통한 신고 방법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즉각적인 신고가 이루어지고 또 그 학생들이 보호를 받고 또 피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도 좀 만들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재남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상당수의 비는 이제 그 시스템을 투명하게 하고 공개함으로써 해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나 학교 구성원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또는 은폐된다든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이번에 이 절차나 과정에 대한 리플렛도 좀 만들고, 또 이번 교육 프로그램 속에 그걸 또 정확히 집어넣어서 구성원 모두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되고 앞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이러니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주의하고 이렇게 합시다라는 좀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일단 그 계기를 우리 교육청에서부터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이 교육청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학교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교육청이니까 그동안에 조금 더 엄격한 관리를 했으면 이런 피해를 좀 줄였을 텐데, 아니면 예방을 했을 텐데,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도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나림 대표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언제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되게 지금 교육청에서 되게 구조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더욱더 홍보를 하고 보완하고 마련한다면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학실 의원님 네. 보완 좀 해주시죠. 정말 좀 안타까운 건 모 학교, 그 학교에서 그 전에 2명의 교사가 성비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심각성을 빨리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근데 그때 그 교사 중에 한 분은 전보를 했고 다른 학교로 가셨고, 다른 한 분은 감봉 1개월 처분만 받았습니다. 네. 그때 만약에 정말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징계하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에게 경고했으면 과연 이런 집단적이고 기간도 긴
이런 성비위 사건이 일어났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래서 그 모 학교, 그 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 지금 광주에 있는 다른 학교도 저희가 시기적으로는 조절을 해서 수능 이후라도 피해 실태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희 의회 그 의원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타 학교도 전수조사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한두 명이라도 경고하고 반드시 징계하고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이 그렇게 못할 거 아니냐. 그런 그 의회 입장은 그렇습니다. 네. 광주의 전 학교를 전수조사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게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남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전학교 전수조사 문제는 사실 뜨거운 좀 쟁점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라고 봅니다. 네. 저희들도 이 전수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중요한 것은 학교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 상급 기관에서 물론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고 그 책임은 엄중합니다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에서 지시 감독하고 엄하게 처벌하고 막 이런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나름대로 방식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학교폭력에 대한 전수조사를 나름대로 학생들을 통해서 받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상담센터라든지 또 교육도 하고 예방교육도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중요한 것은 학교 내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이것을 그 수시로 대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길러줄 거냐. 이제 그거에 복무하기 위한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범위 내에서 전수조사도 검토돼야 되지. 우리가 학교에 접근하는데 폭력적인 방식으로 다 들어가서 전수조사 해가지고 나오는 것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접근 방식은 그 현 단계에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교육청의 솔직한 생각이고요. 네. 교육청에서도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학교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실제 신고를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동안의 이런 사건들이 더욱더 우리가 지금 드러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나림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되게 묻혀있는 사건들이 되게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모 여고에서 일어난 사건은 되게 가해교사가 많고 피해 학생이 되게 많아서 언론에 드러나기 쉬운 구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되게 소수의 이런 사건들일지라도 학생들이 다른 사건들을 보고 지금 스쿨미투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고 좀 더 많이 알리는 이러한 것들을 학생들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남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혹시 더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이 아직도 많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현재 저희들은 이 스쿨미투가 뭐 특정 지역이나 강주만의 사건은 아니다. 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는 일상적인 문화로 이런 내적인 그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저희들은 일단 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8년 전부터 일단 학생인권 조례도 만들고 이러면서 체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학교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학생들을 존중하고 체벌하지 말고 인권을 존중해 달라라는 얘기를 계속 메시지를 보냈고 조례도 만들고 끊임없이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 문제는 그동안 이제 그 인권이란 틀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으로 잠재되어 있던 그 문화적 어떤 지체 같은 것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뭐 하루 이틀 안에 이게 금방 조용해진다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요. 계속 시스템과 처리 과정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당분간은 계속 우리 그 교육계라든지 학교를 힘들게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도 대응하면서 지난 8년 동안 우리가 학생인권 조례 이후에 학생인권이 신장된 것처럼 학교도 뭔가 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 김 대표님이 잘 알겠지만 몇몇 학교에 몇몇 학생들만 만나봐도 우리 학교에 조금은 우리를 조금 이렇게 성희롱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다. 거의 학생들 사이에서는 압니다. 네. 퍼져 있고요. 그래서 전수조사가 혹시 안 된다면은 우리 이제 기획관님 계시니까 우리 광주만이라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특별 서한이라도 보내서 정말 주의하자.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도 절대 안 된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는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조치들은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교육문화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또 지금 듣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감님께서 어쨌든 모의고사 사건 터지고 바로 현장 가서 학부모님들과 간담회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 광주교단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 안에 뭔가 중요한 계기를 만들겠다 하시면서 전담반 편성하라, 그 다음에 교육 강화하라 여러 가지 지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내용처럼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이 의지를 담아서 교육감님 특별 사안 보내는 것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교육청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교육문화위원회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좀 고려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조치가 필요해 보이고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스쿨미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 운영의 폐쇄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학실 의원님, 제도적인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사립학교법을 빨리 개정해야 된다. 저희들 소관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거는 좀 인식해서 예를 들면 그겁니다. 이 사학재단은 교사 채용 그리고 인사, 징계권 모두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아무리 큰 의지를 가지고 견제를 하려고 해도 이 사학재단 자체에서 교육청에서는 징계를 요구해도 징계 않겠다. 그러면 징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사학법 일부라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분에 대해서 우리 이장한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사실은 본질적인 법을 개정해야 되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렇죠.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국회에도 관련이 돼 있고, 최근에 교육부에서는 우리 공립교사들한테는 매우 엄격한 바로 적용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 좀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도 공립에 준한 성비 사건이 발생하면은 준하는 적용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하겠다고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그건 교육부의 발표일 뿐 현실적으로는 지금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립학교는 사실 거의 100%에 가까운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그러면 이 공적인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 문제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과제이고요. 위원장님 계시니까 교육문화 상임위원회라든지 또는 국회라든지 또 우리 정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보완이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이번에 모 학교의 성비위 사건은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파견된 이사들이 현재 있고요. 관선 이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견한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립이지만 거의 공립화된 지금 현재는 그런 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좀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뭐 시청자들이 좀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언급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립학교가 이런 문제가 많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 현재 어떤 제도상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 이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방금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모 학교가 최근 이제 문제가 됐던 학교가 그 관선 이사가 파견돼 있고 교육청에서 파견한 교장이 있는 게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 조치라든지 직위 해제 조치라든지 그 후속 조치가 굉장히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그 나름대로 일반 학교하고 다르게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학생 전수조사를 책임있게 학교장으로서 했고 그런 배경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 해결의 어떤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우리 학교 내부에 또 여러 가지 이 학생과 선생 또 학생 내부의 권력 구조들이 여러 가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학교 내에 여러 가지 성비위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김나연 대표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교사와 학생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을 해야 어떻게 형성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적절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학식 의원님 보충 좀 해주시죠. 예, 특히 뭐 선생님하고 학생 사이에는 상하 관계가 엄격하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뭐 생활기록부를 잘 받아야 사실은 수시 전형에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모 학교에서도 그 생활기록부를 이용해서 너네들이 만약에 말하면 이 생활기록부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생기부는 생사 여탈권입니다. 네, 그렇죠. 아이들 대학 가는 데 있어서. 예. 그래서 사실관계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혹시 정말 그랬다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은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로 예를 들면 일종의 압력을 넣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문제는 또 하나가 행정기관과 교육당국에서 이 스쿨미투 보도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교사에 대한 불신, 교육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우리가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만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교사와 학생 관계에 가장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신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육 과정을 교사가 운영을 하면서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지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건데 이런 사건들이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뜨리고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깨뜨리고 왜곡시키는 이 문제를 그래서 저희들은 충격이 굉장히 큰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방금 생활기록부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교육 과정을 잘 기록하고 평가하는 행위는 교육의 굉장히 본질적인 영역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영역이란 말입니다. 네. 이제 그것이 그렇게 오해받는다는 것은 다수 학교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또는 그 일 때문에
아직 사실 확인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그 일반 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되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학교가 성립하고 교육과정이 있고 교사와 학생이 사는 이 학교에서는 그 기본적인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저는 그 부분만큼은 믿어주시고 또 오늘 또 많은 학생들이 그 신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그런 것을 저는 깨뜨리는 계기가 절대 안 됐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교육에서 신뢰 정말 중요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그 앞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성평등, 성인지 교육 좀 현실성 있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식 의원님 좀 의견 좀 주시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형식적인 시간 이수 교육은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획관님이 학생들은 1년에 15시간, 우리 교사들은 4시간. 그게 뭐 4시간, 15시간 이런 시간 이수, 거기만 채우면 된다. 이 교육에서 좀 탈피해서 사례 중심 교육으로 성평등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의무 연수 시간 좀 더 늘리고 그리고 직무 연수 과정도 개설해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무엇보다도 교육이 좀 교육 현장에서 정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재남 과장님 그런 것들 준비하고 계시죠? 또 네. 시행할 계획이시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야말로 형식적인 시간 이수 때우기식 교육이 아니고 핵심적인 교육 콘텐츠는 우리 학생들과 이 교원들 간에 있는 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아이들 눈높이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일종의 문화지체 같은 이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쩔 때 불쾌하게 생각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가를 교사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포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공감해내는 이런 교육이나 실질적인 토론이나 얘기가 그동안 부족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교육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경찰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좀 성상담이라든지 또는 그 성 관련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네트워킹을 해서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스쿨미투 뭐 일부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참 많이 변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대가 변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게 아니고 이 비정상적인 일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 우리 김학식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흔히 우리가 비유를 이렇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건 여성이건 간에 그때 왜 말하지 않았느냐. 이거 불쾌하다고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저희가 생각해보면 저희 직장에서 예를 들면 상사가 점심시간에 뭐 먹으러 가요? 그러면서 나는 짜장면. 그러면 직장 상사한테도 직장 상사가 짜장면을 먹겠다는데 그 후배 사원이 저는 탕수육 먹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을 못 하거든요. 그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하물며 어떻게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에게 아니면 직장 상사가 여성에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서 반박할 수 있을까? 꼭 우리는 그걸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입장에서. 그래서 조금 전에 그 기획관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요. 광주의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학생들 신뢰관계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몇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교사들 때문에 이런 사건도 일어나고 또 저희가 이렇게 토론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인권 존중, 서로 신뢰하고 인권 존중해주고 그런 건전한 학교 또 건전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서 민주적인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와 또 우리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예. 김나름 대표님 좀 덧붙여서 의견 좀 주시죠.
네, 저는 시대가 변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촛불혁명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수의 국민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외쳤던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개개인들의 힘듦을 드러내고 문제시 되었던 것들을 외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스쿨 미투뿐만이 아니라 많이 묻혔던 많이 피해를 받았던 문제들이 더 드러나고 더 목소리를 함께 외치면 대한민국이 한층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추가 이재명 말씀드리고 과장님 싶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이번에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그 내부에 있던 우리 교직원들이 선생님들이 하는 반성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는 공부만 잘 가르치면 됐다. 그러니까 대학만 많이 보내고 네, 그랬죠. 좋은 지금도 대학만 그러고 있고요. 많이 네. 보내면 됐었다. 다른 것은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얘들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좀 그 부족하고 이래도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된다. 이 문화가 결국은 우리의 학교를 여기까지 저희들은 끌고 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불만이 있고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혹시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더 앞섰다고 봅니다. 근데 앞으로의 학교는 그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그야말로 생활인으로서의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고 우리 광주교육청의 그 혁신교육의 철학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가더라도 또 다른 취업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 이 냉혹한 구조 속에서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을 기르는 것이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학교의 기능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현실적인 우리가 대학이나 입시 문제를 등한시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를 볼 때 그렇게만 봤다는 겁니다. 그거 중요하지 나머지 문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나오는 이 통렬한 반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걸 접하면서 말로만,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지 실제 이런 일들이 이제 터지고 벌어지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학교를 볼 때 일방적으로 그렇게만 봐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같이 반성해야 될 이런 지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육의 방향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함께 드는데,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주체적으로 좀 나서야 될 텐데, 국가인권위회가 발표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보고서 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 66%입니다. 성희롱을 당해도 모른 척하거나 참거나 자리를 피하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한데, 김나연 대표님 의견 좀 주시죠. 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당연히 성희롱 관련해서는 되게 드러내기 힘든 사건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다른 친구들에 대한 공감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개개인이 혼자 문제를 밝히는 것보다 또래들한테 공감을 받고 같이 문제를 알려나가는 이런 방안을 좀 더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재명 과장님 좀 의견 좀 덧붙여 주시죠. 예, 그 성 문제나 성비를 대응하는 문제는 처벌이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처리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본질이 아니고, 그것을 인식하는 단계에서부터 이것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신고하고 이걸 밖으로 알리는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알리고 고충을 토로하고 이걸 알리지 못했느냐,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일단 그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 가능한 문화가 되면은 나머지 문제는 사실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화가 정착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일단 그것이 말 못하고 나약한 우리 학생들의 책임이 아니고 그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교육청의 책임이고 우리 학교의 책임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제의 본질을 그 지점에서부터 편하게 얘기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함께 나누고 같이 고통을 느끼고 같이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그런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스쿨 미투 운동 이렇게 보면은 일부에서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또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어떤 대책 마련도 함께 강구되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김학실 의원님 좀 의견 좀 주시죠. 뭐 조금 전에 우리 이재남 정책교육관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66%가 당하고도 그냥 모른 척하고 또 참고 그 자리에 피하면 된다. 근데 너희들이 그때 당할 때 나 기분 나빠요.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못했느냐라고 어른들은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른들도 상사에게 점심 메뉴를 뭘 먹을까를 항의도 못하는 어른들도 있는데 하물며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충분히 66%가 그럴 거다, 더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건, 우리 특히 광주에서 일어나서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 교육청에서 그 제3기관이나 아니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좀 조사단을 좀 만들어서 그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하면 학생들도 힘들고 우리 교사들도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제3의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그거를 교육청에 통보하고 조치하고 또 언론에 발표하고 이런 결과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뭐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그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이제 현실에 직면해 있는 가장 큰 우리 과제 중에 하나가 현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앞에 이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예, 이제 스쿨미투의 우리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특히 또 수험생인 네. 경우에는 일생일대의 시험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경우에는 16명이 갑자기 이제 비게 돼서 또 고3 담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제 수능 원서를 지금 접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추천서도 써야 되고 이런 이제 앞으로 일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 전문 지원팀을, 진로진학 지원팀을 꾸려서 5분을 꾸려서 상시적으로 그 학교에 투입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진학 상담을 지금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라든지 대학에 필요한 서류를 매우 충실하게 작성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게끔 상담 창구를 마련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학부모님도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이걸 통해서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반의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먼저 이제 김나림 대표부터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피해 상황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청소년 여러분들이 힘들어했던 문제점들에 대해 더 듣고 더욱더 나서서 행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학실 의원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뭐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 또 뭐 경찰 그리고 우리 시의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소위 말하면 법대로 해결하면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가해 선생님들이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상처받은 우리 아이들 마음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죄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직접 사죄가 안 된다면 SNS를 이용해서 익명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우리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이 치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남 과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명 이제 오늘 토론의 주제처럼 흔들리는 이제 학교 이제 스쿨미투가 이제 현안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전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고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외양간을 정말로 광주답게 민주 시민 의식이 성장하는 이런 방법으로 좀 고쳐보겠다. 그래서 이제 9월 1일자로 전담팀을 만들어서 출범을 시키고 각종 교육 방식이라든지 또는 교사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혁신을 해서 적어도 한 2, 3년 안에 우리 광주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는 행복하고 따뜻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헐리우드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대한민국의 검찰 그리고 문학계와 연극계를 넘어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까지 번졌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더 나아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또 함께 마련되어서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용기를 내어 미투를 외친 학생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